제가 올해 그러니까 한겨레 1월 달에 1월 말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방송의 편파를 허하라 불법이 아니라면 뭐 이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기계적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언론에? 컨텐츠에 대해서 특히 콘텐츠. 그러니까 예, 컨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누구한테는 편향적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논쟁의 대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모든 방송이 똑같은 컨텐츠를 그럼 만들어내죠. 우리나라의 이게 이념적 스펙트럼은 그거부터 뭐 극자까지도 있는 거고 중도 보수, 중도 좌파, 뭐 중도 진영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각 방송도 언론을 포함해서 방송도 거기에 맞게 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를 최소화해가지고 최소한 규정을 맞게 해라라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네. 좀 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시장에 맡겨라 조금. 그거는. 예, 네. 시장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 좋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33번 얘기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 그럼 그 규범에 맞게 좀 해야죠.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거는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편향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냐라는 거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 제작 자율성을 제작진이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의 어떤 소신입니다. 네. 네, 우리 김원 의원님은 짧고 굵게. 편향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리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어가 재승인 과정에서 다루면 될 사안이다. 심사위원회에서. 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뭐 퇴출돼야 된다 아니다, 폐지되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후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간다고 예를 종편이 편향됐다고 그 방송국을 없애지 않듯이 TBS의 한 프로그램이 좀 더 이제 진보적이다. 이게 편향이라는 표현을 쓸 수 네. 있잖아요. 보수적이다. 편향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시청률로 반영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저- 퀴즈입니다. 아, 네. 저도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네. 갑자기 편향으로. 네. 제가 이 말 지금 저희 그 큼티님들이 저 오기 전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엄청 토론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네. 저는 하겠다, 발언하겠다.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김원준의 뉴스공장은 되게 독보적이었고 되게 탁월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편향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솔직히 라디오 평균 청취율 13%였고요. 네. 6년 동안 1위였습니다. 저희 과거 시사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나 아니면 기계적 균형에 좀 치우쳤다고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어떻게 보면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점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떤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언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네, 답답함을 풀어준 거죠. 네, 풀어주는 어떤 해소해주는 그런 장이었고, 그래서 저는 저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편향적이다. 네. 이렇게 딱 치부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렇게 큰 인기를 얻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송 청취율이 라디오 청취율 1위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그것도 시사 방송이 그 전에는 뭐였냐면 컬투쇼가 항상 1위였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1위 했다는 건데 방송사 입장에서 청취율 1위 6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할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